네,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제거하는 파이썬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제거를 할 때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 de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del이라는 명령어에는요, 꼭 시퀀스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서 배웠던 리스트의 이제 상위 데이터 구조인 시퀀스라는 데이터 구조의 대부분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del이라고 쓰시고 그 뒤에 제가 지우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리스트의 값 또는 리스트 변수를 써주시고요. 그 뒤에 대괄호를 치셔서 제가 지우고자 하는 값의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다 손 쳤을 때요. 여기에서 제가 2번이 아니라 2값, 인덱스로 치면은 0, 1, 2. 여기 1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지우고자 할 때요. del이라고 명령어를 쓰시고 한 칸 띄신 다음에 a. 제가 지우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리스트. 그 리스트에서 실제 내가 지우고 싶은 값의 인덱스 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A의 리스트가 원래 있던 1, 2, 3이라는 값에서 1이라는 인덱스에 매핑되어 있던 2라는 값이 제거가 되고 1과 3이 이제 남아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예제들과 동일하게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시고요. 그 변수 안에 혼다, 야마하, 스즈키라는 값을 이제 데이터로 갖는 각각 위치 인덱스로 0, 1, 2 해서 3개의 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요. 잘 만들어졌나 프린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혼다, 야마하, 스즈키라는 3개의 원소가 들어간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 혼다라는 값을 지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del이라는 명령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삭제 대상이 되는 리스트,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서 내가 지우고 싶은 혼다라는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값을 지우신 다음에 잘 지워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혼다라는 값이 제거가 되고 야마하와 스즈키라는 값만 남아서 총 2개의 원소만을 가지는 리스트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이썬에서 리스트의 항목을 제거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저희가 del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이썬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에 존재하는 값을 이제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del이라는 명령어가 아닌 pop이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에서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지워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 pop이라는 애는요, 인덱스와 다르게 제가 지우고 싶은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워지냐? 맨 마지막에 제가 만든 리스트에 들어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값만 이렇게 제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pop이고요. 이 pop이라는 이런 명령어에 pop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요. 특정 그릇에다가 저희가 값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가 이런 이 값을 이제 팝콘에서 뭐 이렇게 튀겨내듯이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에서 순서대로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데서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이 꺼내는 작업은 저희가 갑자기 이 0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거서부터 이 pop이라는 명령어가 호출될 때마다 이제 마지막 인덱스에 위치하는 값을 하나씩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선 del이라는 명령어와 다르게 pop이라는 명령어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del은 지우는 작업으로 끝나지만요, pop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은 저희가 이제 끄집어낸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서 제거가 된 값을 저희가 이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받아낸다는 개념은 제가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op이라는 명령어는요, 앞선 del과 같이 시퀀스형 데이터에 모두 적용되는 그런 함수가 아니고 파이썬 함수가 아니고요.
파이스 명령어가 아니고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서 제공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팝이라는 함수를 쓰실 때는 앞에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점이라는 값을 점이라는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이 팝이라는 함수는 이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 구조에 있는 함수다. 그런 거를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앞섰던 예제와 동일하게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선언하시고요. 그 변수 안에 혼다, 야마하, 스즈키라는 세 개의 값이 각각 인덱스 0, 1, 2로 지정되어 있는 리스트를 저희가 만듭니다. 먼저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그 리스트에 모터 바이스클즈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들어간지 확인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세 개의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배웠던 팝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서 제공된 함수이기 때문에 .팝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터사이클즈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겨있는 데이터는 제일 밑에는 혼다가 담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야마하가 달려 있을 거고요. 다음에는 스즈키 라는 값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팝을 딱 하시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를 끄집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팝이라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시면요, 이 모터사이클즈에 있는 데이터는요, 이 세 개의 값이 아닌 혼다와 야마하만 값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팝으로 끄집어낸 값은 저희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팝드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에 이제 데이터 스즈키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팝이라는 함수는 팝의 함수가 적용된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그 값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모터사이클즈에 남아있는 데이터와 팝드 모터사이클이라는 변수에 저희가 받은 팝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반환된 값이 잘 들어가 있나를 확인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혼다라고 야마하, 원래 스즈키가 있었는데 스즈키란 데이터가 끄집어내졌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고요. 그 끄집어내는 데이터를 저희가 팝드 모터사이클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팝드 모터사이클에 프린트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끄집어낸 스즈키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스트에서 값을 제거하는, 항목을 제거하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넬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팝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에 배울 리스트에서 항목을 제거할 함수는 remove라는 함수입니다. 이 remove라는 함수도요, 팝과 동일하게 이렇게 리스트에서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각각의 특징들을 보시면요. del이라는 함수는 뭐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의 값을 지우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팝은 뭐죠? 내가 원하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우죠? 얘는 마지막 인덱스에 존재하는 값을 제거하는데, 제거라는 개념보다는 마지막 인덱스에 있는 값을 꺼내서 반환해서 하는 함수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워 이제 remove라는 애는요, 얘도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진 않아요. 인덱스 기준으로 값을 제거하진 않고 얘는 value를 기준으로 값을 제거하게 됩니다. 약간 del처럼 제가 원하는 값을 지울 수가 있죠. 대신 del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지운다 손치면은 이 remove는 value를 기준으로 값을 지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a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값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2라는 값을 제거하고 싶어. 그럴 때 a라는 그 변수에 리스트가 담겨져 있는 a 변수에 점 하시고 remove 해주신 다음에 이 소괄호 안에 내가 지우고 싶은 값인 2를 넣어주시면은 a에는 값이 1과 3 이렇게 두 개의 원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거기에 이번에는 4개의 값을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라는 4개의 값을 저희가 먼저 저장을 하고요. 값이 잘 저장됐나 프린트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는 것처럼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 총 4개의 값이 들어져 있는 리스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변수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배웠던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제공하는 함수인 remove를 이용하시고 그 remove 할 값 모터사이클즈라는 리스트에서 우리가 이 두카티라는 값을 제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제거가 된 이제 모터사이클즈 변수를 이제 프린트 명령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제거가 됐나 확인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 이렇게 4개의 값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카티 값만 제거가 되고 3개의 원소만 남은 리스트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remove 함수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을 때 저희가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value, 값을 기준으로 제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값을 기준으로 제거를 할 때는요, 저희가 de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del이라는 함수는 뭘 기준으로 지우죠? 인덱스를 기준으로 지우게 돼요. 근데 인덱스라는 애는 0부터 1 해서 순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인덱스가 겹치는 경우가 중복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밸류를 기준으로 제거하실 경우에는 중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 3, 2라는 값이 있는 A 리스트가 있다 했을 때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제거를 하면 중복이 있어서 이 둘 중에 어떠한 값을 지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요. 앞선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이랑 되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앞선 인덱스 값부터 순차적으로 값을 제거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그래서 앞에 이 a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a.remove 2라고 쓰시면요. a라는 변수에는 이 앞에 있는 값이 지워져서요. 1, 3, 2라는 값이 남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터사이클이라는 변수에 총 5개의 원소를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5개의 원소 중에서요. 1번 인덱스와 4번 인덱스의 야마하라는 값을 중복해서 넣었어요. 먼저 프린트를 통해서 잘 들어갔나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야마하가 1번 인덱스와 4번 인덱스의 값이 중복돼서 존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터사이클즈에 이렇게 중복된 값이 들어있는 야마하가 중복되어서 들어있는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에요. 내장되어 있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중에서 remove를 쓰시고 거기에 야마하라는 값을 넣어주시면요. 이 2개의 야마하 값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덱스가 앞서는 값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1번 인덱스에 있는 야마하가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거된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혼다, 그 다음에 야마하가 제거가 돼서 그 뒤에는 스즈키가 출력이 되고요. 두카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입력되었던 야마하는 제거되어 있지 않고 남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 이상의 리스트를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리스트를 합칠 때는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울 방법은요.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리스트를 합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리스트를 합치는 거는요. 기존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hello 그 다음에 한 칸에 empty 스페이스를 주고요. 여기 더하기
python. 이 두 개의 문자열을 더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hello 하고 한 칸 띄고 더하기 python. 이 두 개의 문자열이 결합된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거를, 리턴이 되는 거를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이 플러스 연산자는요, 문자열의 플러스 연산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모터사이클즈에는 저희가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라는 변수 총 4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를 모터사이클에 먼저 저장을 하신 다음에요. 원래는 이 모터사이클즈에는 4개의 원소만 존재했는데 거기에 할리 데이비슨과 BMW라는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를 더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더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4개의 원래 기존에는 모터사이클즈에는 4개의 값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된 할리 데이비슨과 BMW 2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결합이 됐기 때문에요, 얘는 총 6개의 원소를 가진, 각각의 6개의 원소의 값은 기존에 있던 모터사이클즈에 담겨있던 혼다부터 두카티까지의 값, 거기다가 저희가 더해준 할리 데이비슨과 BMW를 값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결합이 돼서 총 6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선 시간에 리스트 합치기와 비슷한 내용을 배웠어요. 리스트 추가라는 내용이었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이제 리스트 추가를 해서 배웠던 함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는데요. 리스트 함수의 내장 함수인 append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때 리스트 합치기에 대해서 연산자를 저희가 2개를 배울 텐데요. 그거랑 append랑 여러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왜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하냐? 이 리스트를 제가 사실 리스트 추가할 때 플러스 연산자와 이 다음번에 나올 내용들을 합치지 않고 리스트 합치기라고 해서 새로 쪼갠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는 기능들이 비슷한데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보시면요. 지금 플러스 연산자는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와 2개의 리스트를 가진 원소를 결합했더니 총 몇 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나왔죠? 6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각각의 리스트의 원소가 하나하나씩 이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반면에 여러분이 사이클즈라는 기존에 있던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에요. append라는 함수를 쓰고 그 안에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었던 2개의 값은 가진 리스트, 할리 데이비슨과 BMW의 값을 가진 리스트를 append 하실 경우에는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요. 5개가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와 합치기가 이제 따로 제가 한글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왜 5개가 되냐면요. 기존에 있던 4개의 값은 동일합니다. 모터사이클즈 변수에 원래 들어있던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존에 append가 아닌 저희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했을 때는 추가해줬던 할리 데이비슨과 BMW가 각각의 인덱스를 할당받아서 값이 추가가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append라는 함수를 쓰시면요. 기존에 있던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 각각의 포지션의 인덱스를 가진 값 뒤에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될 때 하나의 인덱스로서 값을 추가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 원래 리스트 원래 기존에 있던 리스트에 위치 하나를 마련해주고 그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append 안에 넣었던 값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append와 플러스 연산자의 차이입니다. 네, 리스트를 합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append라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희가 플러스 연산자를 배우고요. 얘를 이제 append라는 함수와 비교해서 설명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리스트에 특정 원소를 이제 추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합친다라는 이런 방법의 차이를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예, extend는 플러스 연산자와 동일하게 리스트를 합치는 방법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모터사이클즈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 혼다, 야마하, 스즈키, 두카티라는 총 4개의 값을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저희가 만든 리스트에요. 할리 데이비슨과 BMW라는 2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exten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모터사이클즈 변수에다가 이제 리스트죠.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앞서 배웠던 플러스 연산자처럼 4개의 원소와 2개의 원소가 이제 결합이 돼서 총 6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가 만들어진다고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저희가 모터사이클즈 출력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값을 추가하기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리스트, 혼다부터 두카티까지 총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에 할리 데이비슨과 BMW라는 2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각각의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추가가 된 거를 합쳐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펜드를 통해서 추가한 것과 다른 방법이죠. 어펜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헐리 데이비슨과 BMW 2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기존에 있던 리스트의 하나의 인덱스 포지션을 갖고 추가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를 정렬할 수 있는 sort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ort 함수는요, 앞서 배웠던 그 append와 pop 이거와 같이 리스트 데이터형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ort를 쓰는 방법은요, 리스트를 먼저 정의를 해주신 후 거기에 점을 찍고 그 뒤에 sor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정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sort 함수의 이 가로 안에는요, 어떠한 정렬로 기준할지, 정렬 기준 또는 정렬을 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할지, 순서라고 하면 오름차순으로 할지 또는 내림차순으로 할지, 이런 값들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입력하는 방법은요,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카즈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거기에 현대, BMW, 아우디, 토요타라는 4개의 값을 가진 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이 점 sort, 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리스트 함수에서 제공해주는 sort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어요. 이 sort라는 값을 이제 넣어서 저희가 입력을 하시면요, 정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프린트해 보시면요, 이 카즈라는 변수에는 기존에 있던 현대, BMW, 아우디, 토요타 이 각각의 이렇게 저희가 입력한 순서대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지 않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값들의 순서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값이 아우디, A가 제일 먼저 오죠. 그 다음에 BMW, 그 다음에 현대, 토요타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벳이 작은 값, A가 아무래도 순서상으로 알파벳에서도 저희가 A, B, C, D 하면 A가 먼저 나오고 Z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런 알파벳의 정렬 순서에 따라 값이 정렬이 되고, 먼저 시작되는 순서가 앞에, 나중에 오는 알파벳의 순서가 뒤에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값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 오름차순이 sort라는 함수에서는 저희가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기본으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엔 저희가 다시 한번 카즈라는 변수에다가 .sort 함수를 이용해서요, 정렬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정렬 기준을 저희가 순서 기준을 바꾸고 싶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폴트는요,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은 다른 말로 이제 정방향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거든요. 디폴트니까요. 반면에 이제 내림차순, 얘는 역방향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역방향, 영어로 말하면 이 역은 리버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ort라는 함수에 reverse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true라고 주시면요. 이 정렬이 디폴트였던 정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역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역방향으로 정렬이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원래 정방향이면은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A부터 시작해서 Z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리버스 true를 이렇게 주시게 되면 역방향으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면은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렬의 기준이 이제 큰 값, Z가 뒤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순서로 봤을 땐 큰 값이겠죠? 그게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가 맨 뒤로 나오는 이런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우디 A, BMW의 B, 현대의 H, 토요타의 T 순으로 정렬됐던 값이요. 여기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순서대로 정리한 이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정방향으로 정렬한 리스트가 뒤집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요타가 맨 앞에, 그 다음에 현대, 그 다음에 BMW, 그 다음에 아우디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순서적인 값을 지정을 하지 않고요. 다음에는 값의 정렬 기준값을 지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카라는 변수에 sort라는 함수를 쓰고요. 거기에 나는 이게 key라는 이름을 하고 거기다가 값을 넣으시면요. 어떤 값을 정렬 기준으로 삼겠다. 이게 정렬 기준을 여러분이 정의하고 싶을 때는 key라는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특정한 값을 할당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랭 저희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랭이란 함수요. 랭이란 함수를 넣고 거기다가 변수를 넣으면 그 변수의 길이가 출력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키 값을 랭으로 하게 되면요. 디폴트는 원래 알파벳의 순서인데 그런 알파벳이나 이제 뭐 그런 숫자도 사실 순서가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지금은 알파벳만 하지만 원래 프로그램 컴퓨터 내부적으로요. 이게 정렬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알파벳은 이제 기존에 있던 저희가 알고 있던 A, B, C, D 이런 순서가 정렬이 돼요. 사실 뭐 소문자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렬이 되는데 숫자가 나오게 될 경우는요. 이 알파벳보다 앞서서 순서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저희 예제는 없지만 저희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파벳 순서 이런 들어가는 데이터의 값의 순서에 따라 저희가 정렬을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키 값을 랭 거기 들어있는 데이터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BMW라는 애는 각각의 원소들의 데이터의 길이, 개수를 저희가 한번 세보면요. 현대는 몇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총 7개의 길이를 가진 문자열이고 캐릭터를 가지는 문자열이고 BMW는 3개, 아우디는 4개, 토요타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의 원소를 가지는 문자를 가지는 문자열입니다. 이거를 문자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을 하게 되면은 문자열의 길이 랭이라는 값을 통해서 문자열의 데이터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렬하시게 되면은 BMW가 제일 먼저 오겠네요. 제일 짧으니까. 그러니까 BMW가 맨 앞에 왔고요. 그 다음 길이를 가진 아우디, 그 다음 길이를 가진 토요타, 그 다음 길이를 가진 현대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랭을 정렬의 기준을 이렇게 줬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렬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순서도 있죠. 근데 순서는 제가 디폴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방향이랬죠. 정방향은 오름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거 순으로 저희가 정렬이 된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sort 하신 다음에 위에 것과 결합해서 reverse 이꼬르 true, key 이꼬르 랭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게 뒤집히겠죠. 현대가 맨 앞으로, 그 다음에 토요타, 그 다음에 아우디, 그 다음에 BMW 순으로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네, 이번에는 앞선 시간에 이어서 리스트를 정렬하는 방법에서 또 배워볼 겁니다. 앞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은요. 리스트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점을 써서 리스트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인 sort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정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 sorted 함수는요, 리스트 데이터 자료 구조가 제공해주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실 때 앞선 sort와 같이 .sort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지 않고요. sorted 라는 함수를 써주시고 그 안에 소가로 안에 내가 정렬하고자 하는 리스트 값 또는 뭐 리스트 값이 들어있는 변수 이름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이 .sort 리스트 데이터 객체에서 제공해주는 함수와 이 sorted라는 함수가 가지는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요. 이 앞선 .sort라는 애는요. 그 앞에서 이제 점을 통해서 이 변경하고자 하는 리스트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돼요. 변경이 되는데 반면에 이 sorted라는 함수는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리스트 값을 정렬을 해서 새로운 값을 리턴하게 돼요. 반환을 하게 돼요. 예, 이 내용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즈라는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요. 그 카즈라는 변수에 앞섰던 예제와 동일한 BMW, 아우디, 토요타, 현다이라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앞선 예제에 길이 순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저희가 넣네요.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저희가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를 먼저 해봤어요. 요거는 그냥 이제 약간의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써놓은 로고고요. Here is the original list. 한마디로 리스트가 우리가 sort하기 전에 리스트 값을 먼저 찍어본 거예요. 그 값을 찍으시면은 저희가 입력한 대로 BMW, 아우디, 토요타, 현다이 순으로 정렬이 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를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sorted라는 함수에다가 이 카즈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 카즈라는 sorted라는 애도 디폴트는 sort 함수와 동일하게 순서는 내림차순 정방향이죠. 그 다음에 sort의 기준은 정렬의 기준은 그 문자의 순서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BMW, 아우디, 토요타, 현다이와 같이 길이를 기준으로 이제 써줬던 값에 비해 알파벳 순서대로 A, B, H, T 순으로 sorte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에 카라는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정렬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배웠던 저희 sort 함수에 의하면은 이 카즈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던 데이터 자체가 변경이 됐었죠. 하지만 sorted 함수는 제가 뭐랬죠? 변경이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카 값을 이용해서 내가 정렬한 새로운 값을 이제 리턴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카즈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카즈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원래 맨 처음에 출력했던 결과와 동일한 이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